네, 계속 이어서 기업사회공헌 활동가 CSV 14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의 기업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기업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간한 사회공헌백서 2020의 내용을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연 이제 기업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했었던 활동들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또 어떤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타나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했었죠. 그러니까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사회를 변화하는 거에 일조를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이제 토픽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에 직면을 해서 기업사회공헌도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런 활동으로 많이 전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1년 동안의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국민들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제 계속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코로나 이후에 또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다양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기업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주목할 이슈가 과연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챌린지 앤 액션 2020년 코로나는 전 세계의 지속 가능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활동을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이라는 거를 이제 전제를 해서 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특히 학교는 문을 닫았고 또 재택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이제 변화를 했고,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개발도상국 같은 취약계층은 더 어렵고 또 새로운 어떤 위험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했지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10억 명의 아동이 이제 학교 폐쇄로 교육 중단 상황을 겪었고요. 또 폭력과 학대에 대한 노출이 이제 좀 가중됐다는 그 조사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질환자의 돌봄 부담은 이제 여성들한테 이제 가중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에 맞서는 보건 인력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70%로 높아졌고요. 우리가 이제 폭력과 학대가 많아졌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의 그 데이터나 이런 걸 봐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또 뭐 다른 그 시설이나 기관에 우리가 각각의 그 시간대별로 필요한 상황만큼 이동을 하는 동선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다 머물게 되니까 집에 다 같이 머물게 되다 보니까 서로 충돌을 하게 되고 또 뭐 감정적으로 격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폭력이나 또 가정 폭력이나 또 학대로 또 이어지는 그런 그 상황들이 많이 노출이 됐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사회 변화로의 하나의 이슈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GDP는 3%가 감소를 했는데, 노동시간은 2020년 3분기에 17.3%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4분기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노동시간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줄었다는 거죠.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또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SDGs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라는 상황에 의해서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했었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런 환경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기업이 주목할 지속 가능성의 주요 이슈 및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그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인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0억 명이 그 교육시설이 폐쇄돼서 교육이나 돌봄이 중단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혐오에 대한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특정 민족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기도 하고 혐오감을 증가시키기도 했었죠. 뭐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아시아 민족에 대한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증가가 돼서 총격 사건이나 이런 이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그 미국 시민들의 그 아시아 민족에 대한 혐오감은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인권에 대한 이슈가 그 코로나와 함께 이제 대두가 됐죠. 그럼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과연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기본적인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거를 보충할 수 있는 역할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방역이라든가 의료 서비스라든가 필수 물품을 지원하는 것도 이제 인간의 어떤 그 기본권, 그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지원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기업이 인권 정책을 준수하고 인권 실사를 수행하고 또 필요한 경우엔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건강 상태나 인종 등으로 인한 새로운 차별을 예방하는 거, 또 그걸 개선하는 거, 그리고 개인의 정보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라든가 담당자 교육을 하는 것으로 기업이 이제 이런 인권이 피해를 받는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영역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성평등입니다. 70%가 이제 코로나 최전선에 있는 보건 인력의 여성 인력이라는 거예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가정 폭력이 33%가 증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동이나 질환자는 돌봄 부담이 이제 대부분의 여성들한테 이제 가중이 됨으로써 부담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코로나 관련 정책 및 대응을 위한 계획과 의사결정에 여성을 포함해서 ESG 성과를 개선하고 목표를 이제 세우는 방법. 그 다음에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여성의 고용 및 소득 보호를 지원하는 방식. 그리고 부모와 보호자에게 유급 병가와 가족 및 비상휴가, 유연한 근무 방식을 제공하는 거. 이거는 이제 뭐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이 성평등이라는 이슈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제 세 번째는 기후에 대한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라는 그 현상도 우리가 이제 환경하고 많이 밀접한 원인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구상에서는 기후와 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기후라는 이슈는 이제 코로나 대응에 많은 자원이 쓰이면서 기후 분야에 사용될 재원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생겼다라는 그 이슈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지구 온도를 1.5도 낮추는 일에 동참하는 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 이게 이제 ESG의 이제 항목의 목표
지표에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과학에 기반해서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고요. 공표하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의 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과학 기반 목표를 도입하는 방법. 그러니까 탄소 감축에 대한 거는 제품 생산부터 제품 기획부터 제품 생산 판매까지 다 모든 프로세스 상에서 그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국제 기준을 세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동참하는 것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화학 연료에서 벗어나서 저탄소의 탄력적인 솔루션에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신에너지 또 재생에너지 이런 것에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해서 경영활동을 하는 거 그런 것도 장기적이지만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해양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코로나로 글로벌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선박 운행이 타격을 입으면서 전 세계 항구 40%에서 입출항이 25%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무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무역선을 운영했던 선박 회사들의 타격을 입었겠죠. 그리고 물자가 들어오지 않고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항구가 역할을 하는 데에 25% 정도 역량이 이제 감소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80%의 관광 자원이 이제 해안 지역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지 않기 때문에 관광 산업으로 유지를 했었던 지역 사회가 타격이 컸지요. 그래서 이런 그 이슈에 대해서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양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평가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전 세계 복구 및 복원력을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해안 및 해양 관광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복구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역할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글로벌 노동시장이 코로나 전후에 17.3%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노동임금이 이제 10.7%가 감소를 했고요. 저소득 및 중위소득 국가에서는 15.1%나 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퍼센트가 이제 감소를 한 거죠. 크게 감소를 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기업이 이제 인권과 노동권에 미치는 부정적 임팩트를 식별하고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빠르게 이제 그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운영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공급 업체를 포함해서 노사 간의 개방형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금융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세계 GDP가 3%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개발도상국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1,000억 달러 이상의 지속 가능한 기금이 이제 조성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수 제품과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있을 때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고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및 투자자하고의 긴밀한 협력이 기업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부패. 전 세계 24.3%의 기업이 정부 계약 확보를 위해 선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세계은행이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적 압박으로 성과 달성과 현금 흐름 유지의 압박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행위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코로나로 인한 회사 및 직원 성과의 잠재적 변화를 고려한 재무 목표 및 인센티브 구조를 재평가하는 게 이제 기업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질 관리 이슈에 대해서는 전 세계 30억 명이 집에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가 생각하기 여러분들 집에 다 비누와 물이 있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언제든지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있죠. 근데
그런 거를 갖추지 못한 인구가 30억 명이 된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물 수요가 공급을 40% 그러니까 40%가 부족하다는 거죠. 물 부족 현상이 빠르게 올 거다라는 어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직원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탄력적인 물 접근, 위생 및 위생 시스템을 제공하고요. 그 물 부족 지역에 물의 양이나 수질 및 접근성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물 관리 활동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2020년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위한 제언을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임팩트와 공감대를 반영한 SDGs 목표를 설정해라. 그러니까 기업이 그냥 독자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기업의 목표하고 목표에 부합한다고 해서 그것만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감대를 갖고 있는지, 또 SDGs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염두에 두고 설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2019년 말에 UN 글로벌 컴팩 한국협회가 우리나라 코스피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SDGs 이행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SDGs 목표는요, 기후변화가 가장 많았고요.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교육, 그리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꼽았습니다. 이제 중복 응답을 통해서 이제 퍼센트가 이렇게 나타났고요. 순위로 보면 어쨌든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국민 인식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SDGs 중에서 일자리 경제 성장이 가장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었잖아요. 그리고 산업화 혁신,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기후변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국민과 기업 모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고용 및 일자리에 주목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다만 산업별로 리스크와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따라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국민 인식 조사하고 100대 기업을 조사한 거에 우선순위는 다소 차이가 그래서 발생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UNGC가 기업의 SDGs 내 재화를 위해 마련한 가이드는요. 기업이 자사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라 라고 권고를 했고요. 또 기업이 SDGs 17개 목표를 동일하게 고려하고 이행하기에는 어렵으니 여러 제약 요소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특히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경우하고 UNGC에서 얘기한 3, 4위의 비중 있는 목표를 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17개 목표를 다 달성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추진을 해라라고 이제 제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은 제품 개발 및 생산, 유통, 폐기 등 제품의 생애 주기 전 과정에 지속 가능한 소싱 및 제품 생산을 고려해야 하고요. 또 이런 노력은 결국 여러 이슈가 있었죠. 육상 및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빈곤을 종식하고 포괄적 번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을 해라 라고 제안을. 두 번째는 투명한 공시 또 과정이 담긴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SDGs는 시급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합의된 목표 17개를 제시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통해서 기업은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는 정보에 입각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또 정부는 기업이 자국 내에서 그 SDGs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최근 조사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의 40%가 SDGs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시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활동의 결과만이 아닌 그 사회적 가치와 임팩트를 그 표현해서 공시하는 것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 그 책임 활동을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그렇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세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또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기업들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업이 SDGs를 목표로 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잖아요. 그거를 경제적인 어떤 가치로 환산하는 뭐 그 활동들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하는 그런 그 구조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직원이 1시간을 자원봉사했을 때 그 임직원의 인건비 1시간을 비용으로 그 경제적인 어떤 가치로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국내 100대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공헌을 SDG와 연계해서 공시한 비율은 이제 41%였지만 정량적 목표와 성과까지 연계한 기업은 불과 4%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SDGs와 연계해서 정량적 목표와 성과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공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과제를 얘기를 하고 UNGC는 전 세계 기업에서 SDGs를 효과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결성, 일관성, 시의성, 비교 가능성 등의 4SC 원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에게 적정 수준의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해서 전달해야 된다.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의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의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원칙에 기반한 공시는 이제 다른 기업하고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요. 또 ESG 투자 및 평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서 유니레버는 SDG를 기반으로 보건 증진, 환경, 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USLP, 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 그러니까 유니레버가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겠죠. 이런 것에 9가지 세부 목표를 세우고 이제 달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니레버는 이제 그 생활용품, 뭐 비누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이죠. 환경에 관련된 그런 회사죠. 개별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실행을 넘어서 중장기 목표 및 전략 설정을 통해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또 구체적인 KPI를 설정하고 관리를 통해서 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방식으로 제언합니다. 세 번째 제언은 코로나 이후의 회복 탄력성을 고려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라입니다. 2020년 5월 UN 글로벌 컴팩 한국협회가 이제 코로나에 대응한 사례를 이제 발간한 사례집이 있는데요. 대다수 기업들이 발생 초기부터 손소독제, 마스크 지원 및 비대면 세미나를 향한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가장 고무적인 점은 2020년 5월에 이미 많은 기업이 코로나19 이후의 회복 계획에 대해서 미리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기관 등의 다양한 민간 협력을 통해서 기업 내외부의 회복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실예로 UN 글로벌 컴팩하고 UNDP하고 ICC 국제상공회의소하고는 코로나19의 민간 부문 글로벌 패실리티라는 이름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DHL 그룹, 마이크로소프트웨어, PwC 네트워크 등 민간 부문의 리더하고 각국 정부가 협력해서 코로나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함께 극복하는 플랫폼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요. 이러한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기업이 독자적으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정부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고민하고 이를 통해서 다차원적이고 이제 포괄적인 문제가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의 가장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권 이슈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한테는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이 됐죠. 그래서 기업은 의료 서비스 및 필수 물품을 지원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요. 또 전 세계의 수백만 개 일자리가 이제 취약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이슈랑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되는 분야로 이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도 높아졌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의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권리와 복리후생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는 하면서 이제 코로나19의 불안정성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노력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사회적 대화와 배송 및 할당량의 융통성 있는 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보장 역시 고려돼야 되고요. 또 SDGs하고 파리 기후협정의 진전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세계의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의지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상승폭이 높아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최소화하는데 기업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1000여 개 기업이 가입한 과학 기반 감축 목표에 이제 기후와 탄소 감축에 대한 목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줄어든 탄소 배출과 대기 오염은 일시적인 현상이죠. 우리가 코로나19로 미세먼지가 줄어들었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탄소, 탄력성 솔루션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보다 더 친환경적인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름학기 수업 내용은 오늘까지를 마감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은 우리가 여름학기 마지막 수업으로 기말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1일차에 설명드린 대로 모두 5개의 문항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서술하는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시간은 9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모두 내일 평가에서 좋은 성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름학기 수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방학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